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이제 더위는 다 꺾인 것 같아요. 이제 10월이고 이제 가을, 하늘은 이미 가을이고요. 이제 날씨도 지금 밤에 아침에 좀 선선한 거 보니까 이제 여름은 다 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주제는요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언론에 보니까요 대기업조차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로 좀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그 대기업에서도 이제 그 구조조정하고 있고, 이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그다음에 생존을 위한 어떤 비용 절감이나 수익 확보를 위한 인적인 구조조정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구조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 11월이 되면은 이제 임원 인사가 있고 뭐 CEO가 바뀌고 임원들이 이제 바뀐단 말이죠. 근데 그 분위기가 지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짠다 그러면은 뭐 평소와 다른 그런 사업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인제 육성 측면, 인사뿐만 아니라 인제 교육, 뭐 여러 가지 제반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CEO가 바뀐다 그러면은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그 삼성전자를 예시를 들면서 어떤 회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속에서 CEO가 바뀌었을 때, 사업의 책임자가 바뀌었을 때 HR의 담당자는 어떤 일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중점일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미 뭐 제 네이버 블로그 HR리스트에 그 올려 있는 글인데요, 그것과 플러스 최근에 또 그 뒤로 이 글을 쓰고 나서 또 최근에 또 계속 그 기사들이 업로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총망라해서 여러분과 같이 회사가 위기 처했을 때, 그 속에서 CEO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바뀌었을 때 HR 담당자가 그러면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위기가 생기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로만 놓고 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동안 잘 나갔어. 근데 뭔가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 근데 그 터닝 포가 생겼을 때 과거처럼 잘 해내느냐, 아니면 그 경쟁력을 잃고, 경쟁사 대비 이제 그 경쟁력을 잃고 좀 어찌 보면 이제 재무적인 지표 관점에서 뭐 매출이 안 되거나 수익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그럴 때 그 위기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없네, 이런 경우는 크게 이제 경영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지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큰 이제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로만 본다면은. 그래서 삼성전자 전체에 대한 경영 위기보다는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업 부분이 크게 네 가지인데, DS 부분, 반도체와 관련된 사업 부분에 지금 위기가 닥쳤다고 뭐 언론이든 그다음에 그 경제계에서, 특히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그런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하는 반응이 많고요. 그렇다 그러면 경쟁사 SK 하이닉스는 또 그러면은 뭐 독자적으로 혼자만큼 잘 나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기술 변화에 대한 거, 그리고 현재 사업 유지하고 있는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 측면, 그런 측면이 좀 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또 반도체 말고도 핸드폰에 있어서 중국의 화웨이가 세 번 접는 핸드폰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예약만 400만 대가 들어왔대요. 가격은 한 400만 원대인데, 뭐 개인적인 호불호는 떠나서는 일단은 매출이 발생됐다는 거죠. 근데 그 기술을 삼성전자가 이미 갖고는 있었다. 시제품도 있었다. 근데 상품화 시킨 거는 화웨이가 먼저 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삼성전자 입장에 보면은 또 알람을 느끼는, 뭔가 그 빨간불 아니어도 노란불 이상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패스트 팔로워 또는 패스트 무버에서 쉘 포스트로 위상을 바꾸려는 전략이 큰 암초를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이제 그 언론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은 뭐 최근에 삼성전자 경제 위기, 뭐 구조조정 이렇게 검색어만 쳐도 많이 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HBM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하고 좀 밀리는 부분이 좀 나왔고요.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는 애플이 치고 하웨이한테 치받치고 뭐 이렇게 좀 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대만의 기업 TSMC와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형국이다. 크게 요런 측면에서 그 경제 위기 원인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핫한 게 임원들 주말에 근무한다는 거죠. 이건 과거에만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주 5일제만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 6일 근무제, 그다음에 비용 절감. 삼성이 잘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손익이 좀 문제가 있으면은 비용 절감은 뭐 이거는 거의 본능적으로 잘 해요. 저도 삼성 출신이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피부로 느꼈는데, 뭐 과거에는 머그잔 갖다 집에서 갖고 오고요. 자기가 먹을 차도 음료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면지 쓰고 회식비 최소하고 교육비 동결하고 해외 출장 당연히 동결하고요. 뭐 그다음에 임원들 차는 뭐 차량에 대한 지급 기준, 그다음에 항공 이용할 때 항공에 대한 이용 기준 뭐 등등 이런 부분이 비용 절감에 있어서는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입니다. 어쨌거나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는 그런 분들은 뭐 일견 이해는 됩니다.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위기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위기를 겪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그래도 고도 성장을 해왔던 거는 위기라고 못 느끼겠습니까? 했겠죠. 그래도 버텨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근데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이라는 그 G체제 내에서 리더십에서 과연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끄는 거죠. 그리고 1차적으로는 반도체 부분의 수장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수장에 의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도들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원인도 뭐 선정을 하고 도출도 하고 그에 대한 극복 방안을 이제 마련해서 시도를 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언론에 나온 거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안 되는 것을 해내는 도전에 대한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반도체 부분의 고유의 치열한 그 토론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경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원인을 좀 찾았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취일 100일이 맞이해서 반도체 부문장이 언론에 그 발표한 위기가 뭐고 극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려는 것에 대한 그런 언론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언론 기사들이.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그 이재용 부회장, 예, 부회장으로 승진하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돼서 이제 그룹을, 삼성전자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 시점에 전후해서 새로운 뭔가 시도를 좀 했습니다. 이미 다양한 인사제도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혁신을 위한 노력들은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뭐 업황도 있고, 그다음에 나라 간 경쟁이 있어서 어떤 변수가 생겼고, 어쨌거나 위기가 찾아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사제도, 새로운 혁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재무지표상에 보면은 안정 결과는 맞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회사 차원의 대응도 있지만, 어려움이 처한 사업 부문에 있어서의 어떤 해결책, 이 두 가지가 듀얼로 다시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라면은 전사 차원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일 거고,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반도체 부문이라면 반도체 부문 내에서의 어떤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이 또 마련돼야 되는 거죠. 듀얼인 거죠. 그래서 HRD 담당자 입장이라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전사 차원이냐 아니면 특정한 사업 부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냐, 이 두 가지 부분의 무게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직이 크고 사업부 내에서도 인사 조직이 있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 부문 하나가 하나의 회사격이고 거기에 특화된 인사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아니라면 사업
사업부 내에 사업부 단위별로 인사 조직, 인사 업무, 뭐 예를 들자면 뭐 교육 부분 이런 부분에 전담자가 있을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라면 본사에 있는 인사 조직 내에서 전사 차원의 변화 혁신과 사업 특정한 문제가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변화 혁신, 이 두 개를 듀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극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제 관심의 초점인데, 일단 제가 글을 썼던 시점, 지금부터 한 1주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때와 지금은 또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일단 1주 전에 이 글을 썼을 때의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은,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의 최고 책임자인 부문장이 바뀌면서 고강도 조직 혁신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사업의 강화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혁신 부분도 같이 지금 시도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문제점이 뭔지, 사업 측면, 근데 조직 측면에서 뭐가 뭔지, 문제가 뭔지 이런 부분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온 발언은 양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조직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조직 간의 어떤 차이점 부분이 이해가 좀 부족한 건 아니었는가. 즉 소통이 문제가 있던 건 아닌가. 조직 간에 어떤 장벽이 있던 건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한 좀 더 그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부분에 대한 걸 찾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결국은 새로운 반도체가 수율이 높게 안정적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남들보다 빠른, 그러니까 최대한 남들보다 빨리 이제 개발하는 것이 이제 유리한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좀 경쟁력이 좀 낮아진 건 아니냐.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데 장애되는 부분을 찾아서 없애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책으로 좀 제시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에 있어서 결국은 문제 원인을 이 부문장께서 보신 거는 부서 간의 칸막이, 어떤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토론회, 이런 부분이 치열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장점이었던 그런 문화 부분에 대한 것을 부활을 추구하겠다. 그리고 조직 개편도, 그러니까 그 약점이 있는 사업 부분에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술, 생산, 이런 부분의 조직을 지금 분산되어 있다면 통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HLE 담당자만 놓고 본다면은 전사 차원과 문제가 있는 특정한 사업부에 한정된 그런 문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경영 위기가 닥치든 아니면 경영이 활성화되든 HRE 담당자는 항상 루틴한 교육을 통해서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쪽으로 애당초 리더와 구성원의 역량 개발에 초점을 교육에 집중해 왔다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아니, 루틴의 교육 속에 소통 경시하는 거 있습니까? 리더에 대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구성원 간, 상하 간, 부서 간 소통을 강조하자는 교육이 있던 조직 문화상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내용을 강조 안 했다면 조직 문화의 강점이 담아있는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조직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고 실천하던 교육이, 루틴 교육이 없었다면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당연히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겠지요. 그리고 이슈로는 특정한 사업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업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인식이나 또는 몰라서 못했는가, 어떤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 또는 필요한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변화 줄 수 있는 이슈가 내년도에 HRD 활동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HRD 담당자라면 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트랙인 것 같아요. 루틴한 교육에서 그 변화에, 그러니까 새로운 부문장이 바뀌었어. 강조하는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이 루틴한 교육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전사 차원이든 사업 부문이든.
그리고 이슈로는 특정한 한 해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주요 과제로서는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만 논문다면 반도체 부문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토의 문화에 대한 부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스피디한 부분이 있어서 뭔가 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문화적으로 뭔가 지금 이런 부분에 부작용 나오는 그런 부분이 좀 안착된 건 아닌가? 이걸 지금 깨야 되는데 이런 쪽에 초점을 둔 교육적 활동의 이슈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기 극복에 대한 건 제 블로그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걸 좀 살펴볼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제 HL 담당자 이야기인 거고, 지금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요, 이런 또 해결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9월 24일 날 삼성전자의 조선일보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조선비즈라는 조선일보의 조선비즈라는 그런 섹션 부분에 이제 나온 건데, 반도체 부분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이 부분에 새로운 신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반도체인의 신조를 새롭게 만들겠다. 이런 기사가 지금 떴습니다. 지금 화면을 옮겨서 좀 바꿔서 할게요. 반도체인의 새로운 신조를 만든다. 그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필요하면 그 혁신에 대한 거를 강력하게 시도하겠다. 그래서 임직원 대상으로 의견을 좀 모으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9월 24일 날 기준으로는. 그래서 과거에 창업주 이병철 회장께서 반도체 사업을 진출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나왔던 그 성공의 신화들을 다시 계승하겠다. 그러려면은 앞으로, 여기 이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적용할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위기 극복에 대한 방안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또 삼성뿐만 아니라 SK도 사업구조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빨리 혁신을 위해서는 리더십도 빨리 CEO급들 빨리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손익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분, 그러니까 고정비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희망퇴직, 그리고 경영 효율을 높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겠다는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그래서 신세계 이마트 계열 내 이제 쓱닷컴하고 G마켓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인적 구조조정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롯데도 하겠다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커머스 전체 보면은 지금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내년을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의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수장, 회사의 대표이사가 또는 주요 사업장, 사업 부문에 대한 책임자를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회사 차원의 혁신과 특정한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이슈, 그 부분에 극복하겠다는 이제 방침인 건데요. 결국은 회사 혁신, 그리고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인의 새로운 신조를 만들겠다 할 정도로 조직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즉 HL의 담당자 입장에 봐서는 루틴한 교육에 들어갈 본질적인 교육 내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되는 내용의 변화를 연말까지는 확정하고 내년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는 이제 그걸 드라이브 걸겠죠. 전파하고 알게 하고 실천하게 만들겠죠. 그런 활동들이 HRD 담당자 입장에서는 올해 말 또는 내년도에, 늦어도 내년도 초에는 계획이 마련돼서 시행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루틴한 교육 외적으로는 특정한 사업 부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소통, 부서 간의 소통, 어떤 시간 단축에 대한 스피디한 업무 처리, 어찌 보면 일하는 방식이 변화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둔 교육적 활동,
또는 조직 문화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시는 삼성전자로 들었는데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 과연 위기는 있는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혹시 최고 책임자 또는 사업부장의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이 변화가 있다면 교육 내용의 근본 컨텐츠의 변화가 생기는 거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 문화에 대한 정립 전파 실천에 대한 마스터 플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연말이 바쁠 거다. 그리고 내년도에 경영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 해야 되는 쪽으로 갈 거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교육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합숙했다면 사내 집합으로, 뭐 2주 했다면 1주로, 합숙했다면 집합, 뭐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위기의식 극복의 그 대부분은 교육비 절감해요. 뭐 제로에서 한다든지. 그걸 감안해서 사실은 사내 강사를 미리 양성을 했어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위기를 처음 겪는 HRD 담당자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영상 그리고 제 블로그에 있는 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그래도 앞이 깜깜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 제 블로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경영 위기 HRD 담당자 이렇게 검색 치면은요 그 관련된 글들이 뜹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한 새로운 조직 문화 정립 전파 실천에 대한 것도 관련된 키워드를 네이버 블로그 제 HR리스트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관련 자료가 뜨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